데일 카네기 성공론. 데일 카네기 지음. 국일미디어. 피로한 삶을 활기로 채우는 방법.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인간은 정신적인 작업만으로는 피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피로를 느끼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본 적이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뇌를 통과하는 혈액이 활동 중에는 전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육체 노동자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에는 독소나 피로 생성물이 가득 차 있지만 하루 종일 연구에 몰두하는 아인슈타인처럼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피로 독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는 8시간 혹은 12시간 활동한 후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활발히 움직일 수가 있다. 즉, 뇌는 전혀 피로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그토록 피로하게 만든단 말인가? 정신병을 연구하는 학자는 피로 중 대부분은 우리의 정신적 태도의 원인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J.A. 하드필드는 그의 저서 힘의 심리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순수하게 육체적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극히 드물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정신의학자의 한 사람인 A.A. 브릴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언하고 있다. 건강한 정신 노동자의 피로는 100%가 심리적 요소, 즉 감정적 요소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감정적 요소가 정신 노동자를 피로하게 만들까? 기쁨일까? 아니면 만족감일까? 아니다. 지루함, 원한, 불평부당함, 일이 쓸데없다는 생각, 초조, 불안, 걱정 등의 감정적 요소가 정신노동자들을 피로하게 만든다. 나아가서는 생산을 감퇴시키며 신경성 두통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 회사는 피로에 관한 소책자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격심한 노동에서 오는 피로는 대개의 경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으로 회복된다. 걱정, 긴장, 감정의 혼란이 피로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때때로 육체적, 정신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피로까지도 앞에 열거한 2-3가지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긴장된 근육은 일하는 근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편안히 먹어라.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도록 하라.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자. 이 책을 읽는 지금 이 책을 노려보고 있지는 않나. 눈과 눈 사이에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나.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는 않나. 얼굴을 찡그리고 있지 않나. 만일 당신의 온 몸이 낡은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 순간 신경적 긴장과 신경적 피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정신적 노동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가? 조슬린의 말을 들어보자.
곤란한 일은 노력의 감정을 필요로 하고 노력 없이는 잘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믿고 있는 바로 그 생각이 큰 장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할 때에 얼굴을 찌푸리고 목과 어깨에 힘을 주며 노력의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근육에 힘을 주지만 우리의 뇌의 작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놀랄 만큼 통탄스러운 진리가 있다. 돈을 낭비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마구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경적 피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오로지 휴식, 휴식, 휴식이 있을 뿐이다.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것은 쉬운 일일까?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 일생 동안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력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일생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효양의 복음이라는 그의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인의 지나친 긴장, 변덕, 숨가쁨, 강렬함, 격심한 표정. 이런 것들은 극히 나쁜 버릇이며 하찮은 것들이다. 긴장은 습관이다. 휴식도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타파할 수 있고 좋은 습관은 형성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신경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어느 쪽부터 시작해도 좋지만 항상 근육을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우선 눈부터 시작한다. 이 구절을 다 읽고 나면 눈을 감는다. 그리고 조용히 눈에게 이렇게 말한다. 쉬어라, 쉬어. 긴장을 풀어. 찌푸린 얼굴은 펴라. 쉬어라, 쉬어. 1분간 조용히 몇 번이고 그렇게 타일러 본다. 몇 초 후 눈의 근육이 당신의 명령에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누군가의 손이 당신의 긴장을 말끔히 씻어냈다고 느끼지 않는가?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1분 동안 휴식의 기술적 관건과 비결을 모두 터득한 것이다. 턱, 얼굴, 근육, 목, 어깨, 전신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눈이다. 시카고 대학의 에드먼드 제콥슨 박사는 만일 인간이 눈의 근육을 완전히 편안한 상태로 쉬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걱정을 잊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눈은 신체가 소비하고 있는 전체 신경 에너지의 4분의 1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시력이 좋은 대다수의 사람이 눈의 피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눈을 긴장시키고 있다. 유명한 소설가 비기봄은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한테서 실로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루는 그녀가 넘어져 무릎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는데
서커스단의 광대인 할아버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서 털어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가 상처를 입은 것은 몸을 편하게 할 줄 몰라서야. 낡아 빠진 양말처럼 축 늘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탓이라고.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 그 할아버지는 그녀와 다른 애들에게 넘어지는 방법이나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지는 방법, 물구나무 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타일렀다. 자신을 낡은 양말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나 몸을 편히 하거라. 당신은 언제 어디서도 몸을 편히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몸을 편히 한다는 것은 모든 긴장과 노력을 없애버린다는 뜻이다. 즉, 무아무심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선 눈과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고 되뇌이는 것이다. 쉬어라, 쉬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탁 터놓고 그렇게 한다면 에너지가 안면 근육에서 신체 중심부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어린 아기처럼 긴장해서 해방될 것임에 틀림없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 가리 그루치도 그렇게 했다. 헬렌 제프스는 연기가 시작되기 전에 곧잘 가리 그루치를 만났는데 가리는 의자에 마음 놓고 앉아 입술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었다.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좋은 책의 하나인 데이비스 헤럴드 휘크 박사의 신경적 긴장으로부터의 해방과 다니엘 W. 조슬린의 왜 피로했는가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4가지 방법을 들어보겠다. 1. 항상 몸을 편안한 상태로 두라. 신체를 헌 양말짝처럼 축 늘어지게 만들라. 나는 헌 양말 한 짝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다. 언제나 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양말짝이 없으면 고양이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양지에서 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번쩍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고양이의 다리가 물에 젖은 신문지처럼 축 늘어진다. 지금까지 나는 피로한 고양이,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 불면증에 걸린 고양이, 걱정이나 위암으로 고생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당신이 만일 고양이처럼 축 늘어지는 기술을 배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앞서 말한 불행한 일은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될 수 있는 한 편안한 자세로 일을 하라. 신체의 긴장은 어깨의 뻐근함이라든가 신경 피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3. 하루에 4-5번 정도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일을 실제 이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 일에 아무 관련이 없는 육체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몸 자체를 편히 하는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4. 항상 자문해 보도록 하라. 하루를 보낸 다음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부족한 점은 고치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얼마만큼 나는 피로해 있는가? 만일 피로해졌다면 내가 정신적 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하는 방법이 나빴기 때문이다. 다니엘 조슬리는 말하고 있다. 나는 하루를 마치면 일의 결과를 얼마나 피로했는가로 계산하지 않고 얼마나 피로하지 않았는가로 계산한다. 하루를 마치고 매우 피곤을 느낄 때에는 일의 효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혀 오르지 않는 날이었다는 것을 안다. 만일 미국의 모든 경영자가 같은 교훈을 배운다면 과로와 긴장에 의한 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피로나 걱정으로 녹초가 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